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움터 강사 김수연입니다. 자, 우리 요즘 어디를 가든지 QR코드 활용하고 계시죠? 자, 근데 원래 QR코드의 목적은 나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었고요. 다른 정보를 내가 확인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꼭 나의 확인을 위해서 QR코드를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QR코드 사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QR코드란 도대체 원래는 뭘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 8월 달에 QR코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그 영상을 잠깐 검색하셔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QR코드는 네모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네모난 형태 안에 포인트,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점들이 이어져 있는 모양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정보,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지도, 아니면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 그 QR코드를 촬영했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읽혀서 확인되는 게 우리 QR코드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그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 그 배움터, 이배움터 QR코드도 제가 제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 사람들이나 아니면 홍보물 같은 경우 QR코드를 이제 처리해서 나가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시니까 그것도 좀 활용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QR코드 스캔하기 한번 작업해 보시려면 일단 QR코드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스터라든지 그런 종류의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셔서 QR코드를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을 우리 QR코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모양을 한번 찾으셔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저랑 같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영상을 보신 뒤에 찾아서 해보셔도 좋고요. QR코드가 준비되셨다면 자, 그러면 내 핸드폰이 필요해요. 자, 본인의 핸드폰을 일단은 열어두시고 자, 그리고 QR코드 스캔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카메라도 괜찮아요. 자, 그 카메라가 활성화되도록 렌즈를 열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네이버 렌즈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앱이 있으시다면 네이버를 여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 본인 서치 동그란 버튼 있지요. 초록색 동그란 버튼을 눌러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렌즈라고 있습니다. 자, 렌즈를 한 번만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즈를 터치하니까 이제 렌즈가 활성화됐지요. 자, 그때 QR코드를 바로 그냥 화면에 렌즈 안에 들어오도록 갖다만 대시면 바로 QR코드가 스캔이 되면서 읽힙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화면에 지금 창이 하나 떴죠. 그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고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 그 부분을 터치해서 선택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 QR코드에 들어있던 일단 내용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만들었던 사람이 넣었던 안내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도나 지도를 넣었다면 지도로 바로 연동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으로 연동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QR코드를 만들었던 사람이 준비해 놓은 정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1/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1페이지를 보고 있고요. 전체는 몇 페이지입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4일 경우는 1/4, 1/10 이런 식으로 총 몇 장입니다 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옆으로 넘기시면서 페이지를 넘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상세히 보고 싶다 하신다면 자, 상단을 보시면 링크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자가 누워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링크가 걸렸다는 거는 거기에 URL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RL 주소가 들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역시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링크가 걸려 있는 그 주소를, 그 글씨를 터치하게 되시면 자, 거기에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또는 어떤 사이트로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했을 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장소로 이동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배움터를 보고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다른 걸 보고 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린 페이지로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거기에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QR코드 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QR코드를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앱이 여러 개 있긴 한데요. 저희는 수업용으로 네이버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터넷을 열겠습니다. 인터넷을 열어서 네이버 창에서 QR코드 하고 검색하겠습니다. QR코드 쓰셨으면 돋보기 모양 누르시거나 엔터 눌러주셔서 검색을 실행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검색을 했으면 여기 QR코드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화면을 조금 내려보니까 여기 네이버 QR코드라고 있네요. 자, 이 부분 제작하는 생성 이렇게 돼 있죠. QR코드 생성. 자, 그 주소 클릭해서 갈게요. 자, 그러면 2차원 바코드 QR코드. 자, 나만의 QR코드 만들기. 그리고 내 코드 관리. 자, 내 코드 관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개 만들 수 있나 봐요. 자, 우리는 1차 처음 만들어 보니까 자, 나만의 QR코드 만들기. 로그인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 해야만 되겠죠? 본인의 아이디 입력하셔서 로그인 해주시고 자, 로그인 돼 있던 분은 바로 진행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QR코드 만들기 창으로 들어갔고요. 코드 제목은 그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이동하면서 바로 뜨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니까 제목 설정 잘 해야겠죠. 자, 저는 부평구 배움터 수연쌤이라고 넣어볼게요. 부평구 배움터 수연쌤. 자,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 가게 상호 넣으면 되겠고요. 모임의 그 명칭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기본형 있고요. 사용자 지정 있대요. 기본형은 주어진 모양을 이용하는 걸 거고 사용자 지정은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필요한 스킨 이 스킨을 내가 집어 넣는다든지 중앙에 로고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일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실 게 있으신 분은 여기를 활용하는 거고요. 아니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하시면 기본형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색깔을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색깔 보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본인이 예쁜 걸로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볼게요. 자, 여기는 보니까 추가 옵션 해가지고 로고 같은 거 넣고 싶은지 이미지 삽입. 자, 그리고 이미지 삽입은 뭐냐면요.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가 살아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위치 선택해서 하단 삽입. 자, 이미지를 하단에 넣을 거냐 상단에 넣을 거냐 지금 이렇게 바뀌죠?
자, 그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그 이미지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로고 같은 거나 아니면 슬로건 같은 거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신 거 활용해 주실 수 있겠고요. 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시면 문구 삽입하세요. 아래쪽에 문구 삽입. 자, 그래서 문구 삽입에도 보면 글꼴 고를 수 있고요. 그 옆에다가 본인이 놓고 싶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코드 제목도 대표적인 내용을 넣으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문구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시알셉 유튜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부평구 배움터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본인이 좋은 거. 자, 부평구 배움터 넣을게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문구를 넣고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바꿔주시고 상단이던 하단이던 원하는 위치, 그리고 QR코드 비공개. 이거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 보고 이거 찍고 내용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비공개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나는요 진짜로 어딘가 써먹을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비공개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은 체크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활용에 따라서 체크할지 말지 고민하신 뒤에 다음 단계 2차 추가 정보 입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 담기래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아까 내가 지은 제목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링크 URL을 5개까지 넣을 수 있대요. 자, URL이라는 거는 그 터치했을 때 연동돼서 이동하는 주소거든요. 근데 다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여러 개가 걸려있으면 헛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심는 걸 좀 추천하고 싶고요. 용도에 따라서 그건 본인이 여러 개 심으시려면 여러 개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저희 배움터 주소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링크 제목은 배움터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주소는 아래쪽에 http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으시죠? 자, 거기에다가 주소는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주소를 미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할 겁니다. 혹시 나 주소 모르는데요, 그러신 분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던가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소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갖다 놓고, 자, 그래서 원하는 주소를 넣었다면, 자, 그리고 소개글. 이거는 저 지금 주소에 대한 소개글이죠. 저희는 부평구 구민정보화 교육, 부평구 구민정보화 교육장, 부평구 유튜브 수현쌤, 그냥 모두 화이팅, 이런 식으로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넣고, 자, 요 아래를 봅니다. 이미지. 자, 여기 보니까 PC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첨부하실 수 있으며 용량이 큰 사진은 리사이즈 됩니다.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미지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이미지 선택하시는 업로드 창이 나오시면, 자, 거기에서 자, 내 PC에 가지고 있다면 내 PC 누르시고, 자, 그리고 내 PC 어디에 있습니까? 자, 왼쪽 구성에서 필요하신 위치 찾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 이렇게 게시물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저장해 놓은 위치는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게시물 1과 게시물 2, 게시물 3까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진들을 고르셨다면 열기.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사진들이 올라가죠. 거기에 더 있으시면 더 올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진들을 올리시고 올리기.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3개의 사진이 올라갔고요. 자, 거기에서 보니까 1-3 이렇게 돼 있네요. 총 3장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동영상 있으신 분은 역시 클릭해서 동영상 올리면 되고, 자,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 저 위에 약도 이렇게 올렸는데 지도는 저렇게 사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실사 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위치를 검색해서 보시게끔 되는 게 요 지도입니다. 그래서 약도와는 다른 의미예요. 개인 연락처는 사실 되도록이면
뭐 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 같은 거는 영업을 하실 분이 아닌 이상은 사실 개인정보는 저는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다 되신 분은 작성 완료 눌러야겠죠. 자, 그러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QR코드 이렇게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면요.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딱 뜨는 화면이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 위에 부분이 바로 링크가 걸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팔자 표시 같은 거죠. 링크 걸린 부분, 소개 안내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그 사진들, 그리고 클릭했을 때 이렇게 사진이 하나씩 넘어가면서 화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자, 여기 아까 제목이랑 URL, 주소랑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아래 볼게요. 코드를 인쇄할 수도 있고요. 코드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코드 내보내기. 자, 이거는 메일로 보내거나 블로그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대방한테 보내야 된다. 메일로 저걸 보내고 싶다. 그럼 메일 보내기 하셔가지고 그분 주소, 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메일 전송되고 그 사람이 메일을 읽을 때 핸드폰으로 그 코드를 바로 스캔하면은 그 아까 그 미리 보기 했던 창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꼭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 QR코드는 정보를 심어서 이용하는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 정보도 그 QR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1차 접종을 했는지 접종을 안 했는지 2차 접종까지 했는지 그리고 언제 맞았는지 며칠 됐는지 이게 다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 내 것만 찍지 마시고 다른 QR코드를 내가 확인하는 것도 꼭 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기 잘 되셨나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시면 QR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한번 테스트 삼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QR코드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QR코드를 스캔해서 읽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카페나 이런 곳을 소개하는 거라면 지도나 약도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장소를 찾아가시기에도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QR코드 내 정보를 확인하기에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찾으실 때도 활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실생활에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본인 거에 활용을 하시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 걸로 활용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시니까 꼭 많이 둘러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